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1일 오전 6시 53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권 탄압을 하는 북한의 책임자와 기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가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은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큰 타격을 줄 만한 조치를 어제 미국 재무부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에 관련된 북한의 수사기관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국제인권의 날인 어제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한 경제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영길 국방상은 한국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 출신입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 행위로 이어진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가리킵니다.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례를 명시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재무부는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표현도 했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원래 27살이 되었을 원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 정권은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외화 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이 운용하는 조선 4.16 아동영화 촬영소가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들과 관련한 중국 업체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대학인 유로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의 경우 수백 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역시 제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첫 제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서도 기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일부 단체 및 간부 역시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위구르족에 대한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한 중국 인공지능 업체 센스타임 그룹은 투자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학살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 등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발표를 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제재에는 영국과 캐나다 정부도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조치는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대항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보내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반인권 행위 관련 경제 제재 대상은 모두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인데 여기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게 특징적인 것이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취하고 있는 조치는 주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친중 정책을 썼던 문재인 정부를 아주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 2월 3월에 걸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낸다. 그러나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 미국 관리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이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거기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이징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종전선언의 돌파구 또는 쇼 무대로 이용해 먹으려던 문재인의 구상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어제 있었던 이 대북 제재가 김정은을 자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가장 만만한 문재인이 우리말 잘 듣는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에 한 건 해야 된다. 그러면 종전선언 그 논의하자고 나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종전선언이라는 게 남북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게 6.25 남침 전쟁에 관련했던 미국, 중국도 동의해야 되니까 그것이 임기 중에 성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선언 논의를 한다 하는 걸 띄워가지고 가짜 평화 무대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당선시키려는 노력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또는 뭐 역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종전선언 하나로 이제 문재인의 마지막 해코지가 딱 이렇게 집약이 되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너무나 당연하죠.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니까 남침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관련자가 아직 생존해 있으면 처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북자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억류한 6만 명의 국군 포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자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라야 전쟁 상태가 종결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나도 없이 종전선언하자는 것은 말장난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가짜 평화 무드를 조성함으로써 김정은을 도와주고 이재명을 도와주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하고 차라리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우리 막 그걸 뭐라 합니까? 끝장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윤석열 후보가 공세적으로 도전자답게 선거운동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요사이 보면은 이재명이 오히려 야당 후보 같고 윤석열이 여당 후보처럼 행동이 느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